회상을 마치고 지사님의 송년사가 있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갑자기 우리 갑자기 팀은 앞으로 이름을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영원히로 바꾸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종무식 끝나면 다 집에 가나요? 아니면 6시까지 채우고 가나요? 아, 채우고 가요? 그럼 여기 좀 더 시간 있어도 괜찮겠네. 제가 이제 북부청사에 이제 가급적 좀 자주 오고 또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역시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두 군데 청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북부가 가지고 있는 소외감 이런 것들이 여전할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신념, 아까 여기도 하나 써놨던데 억강부약 어느 지역이든 누구든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 그 억울함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정하게 하는 것이죠. 이 공정함이라고 하는 게 형식적 공정함이 아니라 실질적 형평. 정말 부족한 데는 좀 채우고 넘치는 데는 좀 덜고 힘센 데는 조금 누르고 힘 약한 데는 부축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균형을 이뤄가면서 함께 살게 하는 것이죠. 물론 막연하고 매우 주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일을 해나가면 바로 그게 정의고 공정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북부 쪽에 대해서도 북부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역사적 피해, 좀 피해 의식,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지사하고 가깝게 못 있다 보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아웃 오브 마인드, 아웃 오브 사이트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반대인가? 제가 이 영어를 잘 못해. 하여튼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가진 소외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그 소외감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인사를 하거나 또 뭘 하더라도 또 정책 결정을 하거나 하다못해 뭐 예산을 배분할 때도 각별히 배려해요. 지금까지 겪은 것도 억울한데 앞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는 시기에 더 벌어졌다 이 소리를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축소하려고 노력했다. 축소되었다. 비슷해졌다. 이러면 뭐 더 바랄 게 없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기대치라고 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100% 만족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인사를 발표했던가요 우리? 아직 안 했어요. 내일 아침에 할 거예요? 아직은 인사위원회 2일로 승진 심의까지 끝난 상태. 아직 그럼 발표를 안 했군요. 인사위원회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우리 인사에 있어서도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인사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오늘은 이제 내부 얘기니까 잠깐 하면 조직을 이끌어 가려면 사실 인사와 감사를 잘해야 됩니다. 신상필벌하는 게 유일한 조직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조직을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워낙 평소에 열심히 하고 실력 있고 또 잘하지만 좀 더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 안 하면 도지사가 아무리 뭐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봐야 될 리가 없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핵심은 역시 인사죠. 인사가 불공정하게 되더라. 심지어 돈을 먹고 가까운 사람이 뭐 연줄로 되더라. 이렇게 또 기준이 없더라라고 하면 불신이 생기고 그럼 일할 의욕을 못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원칙은 우리가 일정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맞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역량이 뛰어나면 제일 좋겠다. 1번은 방향, 2번은 성실함, 세 번째는 실력이죠. 기술. 기술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기술 갖고 열심히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엉뚱한 짓 하면 그건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순서로는 역시 방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실함, 세 번째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는 판단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6급에서 5급 사무관 승진 관련해서 이 중에도 계시겠지만 소양 평가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기 얻고 싶어요. 싫은 거 시키면 미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물론 이제 이번에 한번 해봤고 그 효율성이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 승진 대상자들이 겪는 그 심적 고통이나 부담감 총량보다 그걸 시행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라고 하면 계속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적구나라고 판단하면 이제 안 하게 되겠지요. 그건 이제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건 분명해요. 필요한데 누군가가 압박하거나 뭘 해서 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직 운영이 되질 않아요. 필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면 하는 거고, 필요한 일보다는 비용이 더 크다라고 하면 안 하는 거죠. 그걸 설명해야 됩니다. 힘이 아니라 말로, 논리적으로, 논쟁에서 이기고 설득해야죠. 그래서 그건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동일직급, 동일직렬에 대표를 3명을 무작위 투표를 해가지고 상위 3명씩 뽑아서 제가 2시간 반인가 다 1대1 면접을 했습니다. 엄청 피곤하긴 한데 숫자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역시 시보다는 도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다 이제 번호를 매겨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교차해서 합친 다음에 참모 의견, 명부 순위, 직렬 직급 대표들 의견, 3명한테 상위 순위로 다 찍힘을 다 받았다. 그럼 그냥 하는 거죠. 뭐 참모 의견이고 뭐 명부 순위고 상관없어요. 대표가 3명이 이 사람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위 순번을 찍었다. 그러면 내가 참모 의견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어보고 결격 사유 있습니까? 특별히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 이 사람이 좋겠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소양 평가 항목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 더. 4가지를 보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겹쳐요. 참모들의 의견, 평가 의견, 상위, 그 다음에 직급 대표 의견, 명부 순위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한 중간쯤 가면 막 어긋나게 하고 끄트머리 가면은 막 좀 되지만, 이제 끄트머리는 발탁하거나 아니면 뭐 배제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 중에 사실 인사권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누구 말하는 대로 줄을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기준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준이 없는 게. 그러잖아요. 기준 없이 그냥 명부수만 오면 오늘 4명 승진인데 곱하기 뭐 몇 배 이렇게 해서 몇 명 잘리면 그 안에서 막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는 최소한 그렇게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객관적 기준을 최대한 만들어서 저의 재량 여지를 줄이자. 우리 인사참모들의 재량을 줄이자는 겁니다. 왜 마음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봤습니까? 내가 들었습니까? 일일이 몰라요. 결국은 주변 얘기를 듣거나 이때까지 있던 자료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게 눈 감고 일 찍듯이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객관적인 지표를 하나로 더 만들어서 내가 또 우리 인사참모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측면에 저는 노력하는 거예요. 힘들고 비난받지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 공직자들은 인사와 보직, 특히 승진과 보직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서 그 말씀을 좀 길게 드려요. 어차피 근무 중이니까. 바로 퇴근하려면 내가 지금 더 안 할 건데 어차피 계속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와 감사, 아주 일상적인 표현을 하면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잘 구사해야 되는데, 이게 망가지는 순간에 영이 통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복종하지요. 속으로는 전혀 긍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조직은 와야 되고 진심을 다해 일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가 날 수가 없어요. 성과가 안 나는데 도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 못 받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 방송에 나오는 것만 보고 사람들이 속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SNS도 있고 카톡도 있고 유튜브 요새 여러분 많이 보시죠. 밤에 자기 전에 다 유튜브 보고 있잖아요.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들거나. 그러니 숨길 수가 있습니까? 실제 성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 성과는 공무원으로부터 나오고, 그 성과라고 하는 게 기획을 잘해가지고 뭘 했더니 막 대박이 났다.
공직에서는 대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대박이 있어요? 그런 건 다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약간의 개선들을 여러 군데서 조금씩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작은 부분에서 작은 성과를 여러 군데서 많이 만들어서 개미들이 마치 흙을 옮겨서 태산을 만들듯이 조그마한 거 물방울 모아서 강물 만들듯이 많이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냐고. 그리고 공직자가 하는 거고, 공직자의 마음의 배려, 똑같은 일을 하도 좀 다르게 하는 거, 이런 마음의 자세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로 인사와 감사는 공정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야 움직이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부당한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당한 요구했다고 지금 재판받고 있긴 하지만 저한테 신념이 그래요. 내가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어떻게 공직자들한테 당신들은 공정하게 적법하게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좀 믿어주시면 좋겠고, 경기도 일을 함에 있어서도 제가 최대한 일하는 사람, 성실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양평가를 봤더니 우리 현재 오늘까지도 인사국장이시죠. 이분이 이 사람은 전혀 평소에 눈에 띄지 않는데 정말 특이할 정도로 눈에 띈다라는 사람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회를 주고 싶은 겁니다. 기회를. 또 한 가지는 아까 영상을 보니까 그 쓸데없이 지사가 왜 이리 출연을 많이 합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공직자들 많이 넣어주세요. 뭐 지사야 뭐 여기 안 나와도 뭐 텔레비 나올 일도 많이 넣어주세요. 뭐 지사야 뭐 여기 안 나와도 뭐 텔레비 나올 일도 많고 요새 안 나오려고 제가 도망 다니고 있는데 제가 뭐 표정만 해도 막 나오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데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정말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하위 공직자들 열심히 하라고 많이 넣어주세요. 우리 올해 우리 경기도가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해냈지 않습니까? 아까 과격한 단어를 하나 썼던데 혁명중. 이거 옛날로 치면은 이게 반국가 단체 위험한 발언. 요즘은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좋은 일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혁명해야죠. 끊임없이 바꿔야 됩니다. 힘들죠. 현재 관행 바꾸는 거.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바꿔서 이 작은 성과들을 모아가지고 큰 변화를 우리 만들어낼 거예요. 그 일선에 우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신데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주시고 열심히 기획해 주시고 열심히 집행해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 요새 제가 큰절 한번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너무 정치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따로 인사를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할 때는 큰절 많이 했는데 이러면 얘도 텔레비에 나가가지고 오버한다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서 진심으로 제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표하는 겁니다. 내년에도 좀 열심히 같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태산도 사실은 티끌이 모인 거예요. 거대한 세상을 바꾸는 경류 이것도 결국은 물방울 하나씩 모여서 된 거죠. 그런 일들은 뭔가 어디서 대박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미 하던 일 중에서 조금씩 더 나은 것들을 우리 공직자 모두가 모든 곳에서 계속 끊임없이 해주면 정말 어느 날 이 변화가 세상을 바꿀 거다. 경기도가 모범이 돼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박수 한번 해요 우리. 조선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이 동북아에 예를 들면 일본, 뭐 중국, 뭐 쭉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세계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바뀐다고 해요. 소위 뭐 사회학적으로 물적 기초가 바뀌면 상부 구조가 바뀌는 얘기 있지만
동북아 이쪽이 대대적으로 정권 교체, 체제 변화를 겪을 때, 예를 들어 명청 교체기, 일본에서도 역시 그 교체기 있었지 않습니까? 막부가 수립되고 조선만 안 바뀌었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임진왜란 다 막 국제 정세가 이렇게 막 뒤바뀌는데 원래 바뀌어야 되거든요, 같이. 안 바뀌었잖아요. 조선. 일본도 그렇게 바뀌어 막 침략하고 그랬는데 왜냐면 그때 같이 바뀌었으면 이런 일이 안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바뀌었어요. 왜 안 바뀌었냐? 체제가 붕괴가 되지 않았다고 말이죠. 왜? 조선 그 시기에 어쨌든 사회적 변혁이 있었던 겁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대동법이라는 거예요. 대동법. 체제가 오래되면 기득권자들,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괴롭히고 해가지고 막 뜯어가잖아요. 뜯어가는데 이걸 막는 게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이걸 막는 게 공정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 깨진 시스템. 근데 이거를 보통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잘 못합니다. 그게 부패죠. 그럼 이제 어느 순간에 너무 심해지면 그게 체제 붕괴로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의 교세제도, 공납제도. 이게 사람들 못 살게 만들었잖아요. 개인 단위로 인두세를 부과를 하니까 막 죽은 사람한테도 막 부과하고 그죠? 마을 단위로 막 부과해서 다 나누니까 부자는 안 내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막 네가 대신 내 이러고 이렇게 해서 대다수의 민중의 삶이 어려워지면 체제가 붕괴되는데 이걸 고친 게 대동법이죠. 이걸 어떻게 고쳤냐? 논밭 많은 사람이 논밭 기준으로 내자. 인두세가 아니라 재산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거죠. 인두세에서 두당 얼마 해서 결당 얼마, 평당 얼마 이런 식의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하니까 그때 뭐 주된 재산이 땅 아닙니까? 이걸 하는데 시작해서 끝까지 100년이 걸렸다는 거고 하여튼 그 1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은 했죠. 결국은 하니까 민중들의 삶이 개선이 돼서 이 체제가 안정이 되면서 이 동북아가 모두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체제 변혁, 왕조가 바뀌는 변화를 겪을 때 조선은 견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체제의 변혁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전쟁, 갈등, 그 다음에 그 와중에 겪는 그 어려운 힘든 민중들의 처절한 고통 이런 걸 다 겪어야 되잖아요. 그걸 겪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일 아닙니까?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수립된 지가 겨우 70년 좀 넘었는데 쏠리고 강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예를 들면 이 벌어지는 속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빈부 격차 이 제일 심한 나라인데 거기는 그래도 300년 걸렸잖아요. 우리는 70년 만에 농지 개혁으로 우리가 확 경제 성장을 했는데 지금 70년 만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쓸 돈이 없고 누군가는 너무 돈이 많아서 막 사내 여보금 이름으로 쌓아놓고 이 돈을 쓸 데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쏠리는 바람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해결합니까? 이걸 해결을 하는 사람 또는 이걸 악화를 막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공직자예요. 우리 여러분. 권한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똑같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이 뭐예요? 내 의사를 다른 사람한테 관철할 수 있는 힘을 권력 또는 권한이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는 공직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여러분한테 준 거죠. 어떻게 쓰라고? 공정하게 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잘 해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냥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엄청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소방관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수원 화재 사고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여러분들이 현장을 대하는 태도가 제가 전에 봤던 소방관들하고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실제 감동이었어요. 자세가 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뭐 눈빛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보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도 누가 무슨 짓을 하면 보이잖아요, 저 어떤 태도인지.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복지팀이든 뭐 기업팀이든 뭐 모든 팀들, 뭐 시설 관리하는 팀이든 거기서 조금씩만 변화를 주면 요 앞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쭉 뻗어나가면 나중에는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연말이고 올 한 해 낸 성과들은 상당히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뛰어준 덕인 거 제가 알고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기왕에 하는 일 즐겁게 의미 있게 하면 더 좋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일이라는 건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맨날 하는 일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데, 한 번만 되돌아보고 이게 가진 의미가 이런 거지. 요 사인 한 개나 요 검토 하나로도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어쩌면 수십만 명이 내 볼펜 끝에 이거 하나로 영향을 받는다. 삶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 펜 끝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펜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존재는 얼마나 무거운 존재가 되겠어요. 가벼운 존재,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손이 되는 거죠. 뭐 신이 별겁니까?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빼앗고, 이게 신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안전관리 열심히 해서 사고 막으면 그게 신이 하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걸 줄였다. 그 사람들을 살린,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한 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복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 30만 원 없어가지고 에이 우리 다 죽어버리자 그래갖고 가족 동반 자살하는데, 열심히 시스템 만들어 찾아내서 그런 사람을 막았다. 하는데 열심히 시스템 만들어 찾아내서 그런 사람을 막았다. 30만 원 넘는 사람 우리가 50만 원 그냥 돈이 있든 없든 무조건 빌려줘. 떼어먹기만 할 수 없고 5년 후에 갚으면 다행이고, 그냥도 주는데 못 빌려주리. 우리 소액대출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잘 찾아가지고 이거라도 빌려서 죽지는 마세요. 무한돌봄 연결해주고 이런 거 잘해가지고 죽을 사람이 안 죽었다. 신의 일을 한 겁니다. 나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들도 하나의 생명체고 우주의 무게를 가진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합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죠. 공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우리는 국방 이런 건 안 하지만 막 물자 빼가지고 뭐 예를 들면 물속에 잠기지도 못하는 잠수함 만들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전투 헬기가 전투하러 날아가지 못해. 비행 시간이 뭐 28분밖에 안 돼가지고 갔다 오기가 바빠. 예를 들면 그런 짓 하다 결국은 진짜 위험한 상황을 겪어서 전쟁이 벌어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압도적 전력 우세를 유지해야 안보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뽕나무 화살을 원래 비추가잖아요. 화살 중에 제일 좋은 게 뽕나무 화살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이 안 나요. 그리고 한 4, 5년 지나면 화살이 썩어. 그럼 또 만들어. 그래서 뭐 뽕나무로 하냐, 그냥 대나무로 하자. 그래도 또 전쟁이 안 나. 썩어. 뭐 대나무 그 귀찮아. 갈대 어차피 보기는 어차피 썩을 거 갈대로 만들어 놓고 이걸 전쟁이 안 나. 뭐 그냥 있다고 쳐. 그래가지고 이거 다 만들고 장부만 있는 거죠. 그 수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다가 어느 날 전쟁이 벌어져서 싹 전쟁이 돼서 몰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누군가 간 사람이 어차피 원래 뽕나무 화살을 만들도록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니 그 잘 관리하자라고 한 사람만 마음먹고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냐 말이에요. 작은 마음으로 공직자들, 그래서 중요해요.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엄청난 역사의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공직자 나 하나가 그냥 월급이나 받아먹는 직업인이 아니고 진짜 나라의 운명을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위대한 존재다. 나 자신이. 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나라의 운명을, 경기도의 운명을 손에 들고 있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거 송년사를 준비를 했는데 누가 쓰는 멋있는 송년사가 있는데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거 지금 하나 읽어볼까요? 어차피 근무니까. 네? 그러시죠. 이거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래도 의미 있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읽어주면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공식 송년사로 이때까지 서두였고, 네, 무술년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분단과 대결의 상처로 가득했던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살이 돋고 있습니다. 16년간 얼어붙었던 경기도에도 새 천년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변화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가보지 않는 길은 누구나 두렵기 마련입니다. 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에도 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설 때 비로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용기의 원천은 주권자들입니다. 새로운 경기를 만들라는 1300만 도민의 명령보다 더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도민들이 하는 오롯이 도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딛고 전진해 왔습니다. 공정한 경기도, 평화로운 경기도, 복지가 넘치는 경기도, 갈 길은 명확합니다. 가시덤불을 헤치며 나아가야 한다고 해도, 높다란 산을 넘고 깊은 골짜기를 건너야 한다 해도 쉬어갈지언정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벗들과 함께라면 더욱 즐거운 길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내를 이루고 내는 강이 되어 끝끝내 바다와 만나듯 새로운 경기, 나라다운 나라,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는 여정에 여러분께서 길벗이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촛불을 들어 세상을 바꿨듯